아리스토텔레스, 개별자 안의 본질은 내재한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다. 그것은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다. 하늘이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한다면 땅은 구체적인 경험 세계를 나타낸다. 사변대 경험, 이상대 현실, 이성대 감성, 불변대 변화, 혹은 관념론 대 유물론 등 서양 철학사를 구성했던 시줄과 날줄 사이의 긴장은 이렇게 모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가 라파엘로의 생각이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스승과 제자가 상이하게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히 말해 사물의 본질, 즉 에이도스가 존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플라톤에게 사물의 본질, 즉 에이도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이데아의 세계에 모여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물의 본질은 사물을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세계, 즉 땅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 세계를 긍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은 실체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범주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제1실체와 제2실체로 나눈다. 실체는 주어에 대해서나 혹은 주어 안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적 사람이나 개별적인 말이 그렇다. 1차적 실체들이라고 불리는 사물들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종들은 2차적 실체인데 이런 종들의 유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별적 인간은 인간이란 종에 속하고 동물은 이런 종들의 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것과 동물이란 것은 2차적 실체라고 불린다. 첫 문장만 힘들다. 실체는 주어에 대해서나 혹은 주어 안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주장 말이다. 두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곤혹스러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다라는 문장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하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그러나 그 반대로 남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혹은 건강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문장은 쓸 수가 없다. 남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문장이 바로 1차적 실체는 주어에 대해서 말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사례라면 건강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문장은 1차적 실체는 주어 안에서 말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어로만 쓸 수 있지 결코 수로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체, 즉 제1실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로도 쓸 수 있고 수로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제2실체다. 제1실체가 구체적인 개체들, 즉 개별적 사물들을 가리킨다면 제2실체는 개체들이 속해 있는 종이나 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로 지칭되는 개체가 제1실체라면 사람으로 지칭되는 종이 바로 제2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2실체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바로 이 두 문장에서 사용된 인간이 바로 제2실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제1실체는 주어로만 사용되지만 제2실체는 주어로도 그리고 수어로도 모두 사용된다. 중요한 것은 제1실체가 없다면 제2실체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제1실체는 개별자이고 제2실체는 보편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 전부 사라진다면 인간이라는 제2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플라톤은 모든 인간들이 사라져도 인간이란 제2실체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늘을 가리키던 플라톤과 달리 땅을 가리키고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그에게 하늘은 제2실체를 상징한다. 면, 땅은 바로 제1실체를 상징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전복시키려고 했다. 그가 강조했던 제1실체가 플라톤이 부정한 현실 세계를 가리킨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실체에 비해 경시했던 제2실체는 결국 플라톤이 긍정했던 이데아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당하게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존재하는 개체들, 즉 제1실체에서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다. 스승 플라톤이 사용했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용어들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누구에게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는 난해하게만 볼 것이다. 이제 직접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전체, 즉 이 개별적인 살과 뼈 속에 있는 이러저러한 에이도스가 칼리아스 혹은 소크라테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료에 있어서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진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종에 있어서는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종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칼리아스라고 불리는 개체와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개체가 있다. 이들이 바로 제1실체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개체들 안에 이미 분할이 불가능한 전체로서의 에이도스가 내재하고 있다. 이야기한다. 바로 이 에이도스가 그 개체의 본질인 셈이다. 그러니까 칼리아스의 본질은 칼리아스라는 육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칼리아스의 에이도스이고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소크라테스라는 육체 속에 내재하는 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라는 것이다. 칼리아스라는 개체에서 칼리아스의 에이도스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칼리아스의 살과 뼈, 즉 칼리아스의 진료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도 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를 제외하면 소크라테스의 살과 뼈가 남을 것이다. 분명 칼리아스를 구성하는 살과 뼈는 소크라테스를 구성하는 살과 뼈와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들은 진료에 있어서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칼리아스와 소크라테스라는 두 가지 제1실체는 결국 인간 종이라는 제2실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들은 종에 있어서는 같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복잡함과 난해함을 피하기 위해 방금 논의를 다시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칼리아스는 진료와 에이도스의 결합체다. 칼리아스가 전쟁으로 왼손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가 칼리아스라는 사실을 안다. 칼리아스가 음식을 못 먹어 바짝 말라도 우리는 그가 칼리아스라는 것을 안다. 칼리아스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도 우리는 그가 칼리아스라는 것을 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진료의 변화가 있어도 칼리아스를 칼리아스로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전체, 즉 칼리아스의 에이도스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칼리아스와 소크라테스라는 두 개체가 있다. 여기에는 칼리아스 에이도스와 소크라테스 에이도스라는 두 가지 에이도스가 있는 셈이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칼리아스의 진료와 소크라테스의 진료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칼리아스의 몸과 소크라테스의 몸은 다른 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칼리아스나 소크라테스는 모두 인간이란 종에 포섭된다. 플라톤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이란 종, 혹은 인간 자체를 에이도스라고 불렀을 것이다. 영혼론을 넘겨보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체적인 개체들을 이루고 있는 진료들의 조직 원리를 영혼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을 개체들의 본질, 즉 에이도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혼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등에도 거의 적용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영혼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영혼과는 서로 상이한 것이다. 플라톤의 영혼은 육체와 무관한 것으로 불변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은 개체가 완전히 소멸되면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사유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칼리아스나 소크라테스라는 개체가 진료의 차원에서 변한다고 하더라도 왜 동일한 칼리아스나 소크라테스로 불릴 수 있는지 해명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던 것이다. 현대 생물학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진료들은 최근 6개월 사이에 먹은 음식이 변형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결국 1년 전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이미 땀과 대소변으로 모두 빠져서 사라지고 만 셈이다. 제1 실체를 강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즉 개체들의 자기 동일성 문제를 나름 깔끔하게 해결했던 것이다.